사주팔자를 공부하다가 일정 시점에 이르면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순하게 생과 극으로 오행을 획일적으로 분류하고 이 명칭을 부여한 십신론의 경우 이 편제를 부친이라 부르죠. 이해가 어려운 것은 도대체 왜 나를 만들어진 부친을 내가 극해야 하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져봤을 겁니다. 나를 만들어준 부모인데 내가 부친을 공격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는 모두 인간의 삶을 너무도 단순한 생극으로만 살피기 때문이죠. 이런 편견을 깨치려면 철저하게 근본 원리부터 살펴야 하지만 그런 이치를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오로지 우주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십궁도만이 육친 관계의 근본적인 이치를 설명해 줍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친 관계의 근원적인 이치를 이 5가지의 소주제를 나누어서 논리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재성으로 이루어진 세상, 두 번째, 재성은 관성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이 2가지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궁도가 대단한 것은 우주 생성 원리는 물론이고 인간의 육친 관계를 극히 합리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이 십궁도의 오행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먼저 천간을 한번 보세요. 모두 공통적으로 재성 관계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 의미는 서로서로의 존재 가치는 삶의 터전,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발현해주는 관계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존재 가치를, 나는 너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는 관계요. 이 시공간 흐름으로 살피면 이 선대는 후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또 지지를 한번 보세요. 지지 관계도 공통적으로 재성의 관계로만 이루어졌기에 천간 관계와 동일한 의미인데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 후대를 위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대에게 제공함으로써 터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천간과 지지의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천간은 지지에서 재성을 얻습니다. 이 의미는 양기는 음기와 배합하고 이 음기는 양기의 터전이 되어주는 겁니다. 나쁜 의미로 살피면 이 음기는 양기의 이용 대상이지만 좋은 의미로는 삶의 터전이자 존재 가치를 발현시켜주는 대상입니다. 그럼 상하 좌우로 형성된 재성 관계를 기준으로 십신의 명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기와 양기가 만나는 재성은 편재며 기적 관계요, 육친으로는 부친이라 부릅니다. 또 양기와 음기가 만나는 재성은 정재이며 질적 관계요, 육친으로는 배우자, 부인입니다. 즉, 부친이 모친을 보면 정재요, 자식에게 부친은 편재가 됩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살펴볼까요? 모두 재성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2글자의 상호 관계를 살피면 다른 의미가 도출됩니다. 임수 입장에서 무토는 이 임수를 극하기에 편관이죠. 또 무토가 간목을 만나면 편관, 간목이 경금을 만나면 편관,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편관, 이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편관을 만나는 겁니다. 이 관성, 특히 편관을 칠살이라 부르는데 그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이 일간을 극하는 십신으로 칠살은 무간, 무례, 폭력, 살생, 흉폭 등 흉악한 소인배와 같아서 예절과 질서를 무시하는 십신이라 이 식상으로 억제하거나 인성으로 설계하지 않으면 일간이 충당한다. 억제, 설기되면 편관이라 부르고 그렇지 못하면 그 작용에 흉하여 칠살이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극 관계가 아니라 존재 가치나 쓰임으로 살피면 전혀 다른 의미가 도출됩니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먼저 무국임입니다. 이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에 임수 입장에서는 편관이지만 생극 논리가 아니라
글자 상호 간의 쓰임으로 살피면 이 무토는 임수를 통하여 무토의 가치를 얻습니다. 따라서 임수는 무토에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예로 지구 무토에 임수 생명체라면 지구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겠죠. 따라서 무토는 이 임수가 없으면 갑, 생기, 을 생명체를 기르지 못하는 혹성처럼 변합니다. 우주, 지구 자연은 이 생기를 퍼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행위를 우리는 사랑이라 부릅니다. 또 임수 입장에서 무토는 편간이지만 이 무토가 임수를 품어줄 때야 비로소 생명체 간목을 기를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겁니다. 지구가 없거나 삶의 터전이 없는 이 생명수 임수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럼 갑극토를 한번 볼까요? 이 간목이 무토를 극하기에 무토 입장에서는 이 편간이라고 하지만 쓰임으로 그 관계를 살펴보면 이 간목은 무토라는 터전이 있기에 그곳에서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갑에게 무토는 삶의 터전과 같습니다. 갑은 지구에 처음으로 등장한 단세포와 같은데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극히 간단합니다. 바로 지구 터전이 생겨 이 개수와 무게 합하여 생명체들이 살아갈 여건을 조성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개수는 우주의 어미, 이 무토는 대지, 바로 부친과 같습니다. 극으로만 살피면 이 간목은 편재 부친을 충국하여 괴롭히지만 상호 쓰임으로 살피면 우리는 이 부친이 있기에 간목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무토의 존재 가치는 간목 생명체의 터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간을 극한다고 볼 것인가, 아니면 존재 가치를 갖게 해주는 터전인가로 볼 것인가, 이것은 스스로의 인식에 달린 겁니다. 이 편간의 또 다른 좋은 점은 점점 게을러지는 나를 깨워서 발전하게 만드는 자극제와 같습니다. 경극, 갑을 알아볼까요? 이 경금은 간목을 극하기에 간목 입장에서는 편간이라 부르지만 이 단순한 생극 관점이죠. 지구는 생극으로만 이루어진 세상이 아닙니다. 경금이 존재 가치를 얻으려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편재의 바른 뜻이죠. 이런 이유로 이 간목은 경금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존재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열매 경금은 갑자기 어떻게 지구의 그 존재를 드러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질 리가 없죠. 그것은 바로 이 갑이 을로 바뀌고 을이 경으로 바뀌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즉, 간목 편재의 존재가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경금꽃과 열매로 바뀐 겁니다. 이런 과정을 생극으로 살피면 이 경금이 간목을 충하여 질화시키면 을로 변하고 을경합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이유로 양양, 즉 갑경이 만나면 편재 관계라 부르고 양음, 을경이 만나면 정제라 부릅니다. 이런 과정은 천간에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 천간과 지지가 상호작용하여 순환합니다. 갑과 경이 이 사와 해에서 기운을 교환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이 경금의 편재가 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갑은 을로, 을은 경으로, 경은 신으로, 신은 다시 갑으로 무령을 변화하면서 사계는 순환합니다. 이런 과정에 이 갑이 지구 공간 사화에 이르면 병지라 부르고
부르지만 이 갑이 있었기에 사와의 지장간에서 이 경이 생겨나고 경금이 이 해수에서 병지라 부르지만 경이 있기에 해수의 지장간에서 갑이 생겨난 겁니다. 즉 갑의 다른 모양이 경금이요 경금의 다른 모양이 갑목이기에 결론적으로 이 갑목과 경금은 동일한 겁니다. 이런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갑에서 경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 묘월에 갑이 을로 바뀌고 이 사월의 을이 경금 꽃으로 바뀌죠. 따라서 사화는 사유축 금기의 삼합운동의 출발점이지만 여전히 목기가 강한 시공간입니다. 경금에서 갑목으로 바뀌는 과정은 이 6월에 경금이 신금으로 바뀌고 해월에 신금이 갑목 뿌리로 무령이 변합니다. 따라서 해수는 해묘이 목기의 삼합운동의 출발점이지만 대부분의 기운은 여전히 금기죠. 달리 표현하면 이 금기는 목기가 있기에 생겨났고 이 목기는 금기가 있기에 생겨난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갑에게 경금은 편간이지만 경금이 있기에 갑의 존재 가치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갑목은 자신을 희생하여 결과적으로 경금 후대를 위하여 꽃과 열매로 무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십궁도를 통하여 육친관계의 근원적인 이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